제가 이렇게나 엄마 말 잘 듣는 효자와 결혼한 줄은 몰랐네요.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이혼녀 된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고, 다행인지 전 남편과는 아이가 없어서 저 하나 마음 정리 잘 하면 될 일이네요. 저는 약사입니다. 번화가는 아니지만 서울 한 골목에 약국을 낸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약대 졸업하고 폐의약사로 몇 년 일하다가 큰 맘 먹고 개국을 했죠. 대출도 좀 많이 받았지만 운 좋게도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엄청 잘 되어서 폐의약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고객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며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감사하게도 입소문이 났는지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료 등 고정 지출 비용 제외하고도 제법 수익을 많이 냈고요. 제 월 순이익은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주변에 큰 병원도 없고 작은 병원 두세 개인데 이 정도면 진짜 순이익 진짜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많이 바쁘죠. 그래도 요령껏 혼자 잘 운영해 왔습니다. 3년 전 제 약국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떤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연석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며 타박상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약을 좀 달라고 하시더군요. 피가 많이 흘렀고 한눈에 봐도 많이 아파 보여서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한다고 하니 모처럼 쉬는 연가인데 병원에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며 대충 치료하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처치를 도와드렸고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셔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 모습에 그 남성분이 뭔가 감동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꽃을 들고 찾아오셔선 어제 치료 감사하다며 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약국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중견기업 다니는 저보다 1살 연하의 남자였고 저희는 보통의 연인들처럼 그냥 잘 사귀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무난한 편이고 남자도 자상하고 사귀면서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 보였거든요. 2년 정도 사귀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특히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저도 남친 부모님을 두어 번 만나 뵈었는데 아버님은 조선업 쪽에서 일하시다 이제 막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조건을 따지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 친정이 남친 쪽보다 2배 정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했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벌이가 좋았지만 남편도 정년이 거의 보장되는 직업이었기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저와는 달리 남친은 외동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것 같더라고요. 애교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런 남친과 수월하게 결혼했고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자고 둘 다 합의해서 서로 번 돈 반반 정도 부담해서 적당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중견 기업의 대리였고 부서 특성상 야근이 좀 많았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던 그날도 3주 만에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다고 했고요. 그 생활을 3년 정도는 더 해야 안정적이고 비교적 일하기 쉬운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정말 바빴죠. 저는 아침 8시쯤 약국 문을 열고 오후 8시 정도에 닫습니다. 저도 약국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남편이랑 대화 한 번 못하고 3일이나 지나간 날도 몇 번이나 되었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골라 먹이고 남편보다 비교적 시간이 있는 제가 보양식이나 맛있는 야식을 만들어 놓는 등의 내조를 했죠. 저도 약국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여보, 나 왔어. 자기 왔어?
고생했어. 아,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래, 3년만 더 고생하자. 저희는 이렇게 밤에 2시간 정도 얼굴 보며 대화하고 잠드는 날들이 많았죠. 조금 다른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본인 직업에 대해 자긍심도 있고 일하는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은 없었기에 그런 남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힘들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남편에게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식사하러 오라고 며칠 동안 성하셨거든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아이고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하시며 버선발로 달려오시더군요. 그렇게 저를 투명 인간 보듯 지나쳐 남편 얼굴을 감싸 안으시더니 거의 울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주. 요즘도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켜? 엄마 너무 힘들어 하며 엄마 품에 안기는 남편. 제 앞에서는 그래도 의젓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남편이지만 이렇게 어머님 앞에서는 영락없는 외동 아들처럼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장녀인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잘 적응되진 않았지만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그냥 귀여운 외동아들 애틋하게 여기시나 보다 생각했죠. 솔직히 결혼 때는 이런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신 듯해서 모자 사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난 자기가 이렇게 새끼 강아지처럼 어머님 따르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자기도 인정하지? 아니 엄마가 평소대로 하면 여보 도망갈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다 알지. 젊은 여자들이 시어머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그럼 연기한 거였어? 연기라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한 거지. 아니 그렇다고 이게 문제될 건 또 아니잖아? 그치? 하며 특유의 애교를 떨며 대화 주제를 바꾸는 남편이었습니다. 맞아요. 남편 말대로 모자 사이가 좋은 게 저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좀 투명인간 취급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슬슬 기분이 언짢아지려던 참이었죠. 남편과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다른 날보다 유독 남편을 더 챙기며 불쌍한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됐어 하시며 남편 얼굴이며 손을 연신 쓰다듬곤 삼계탕 살을 발라서 남편 밥그릇에 주시기 바쁘셨습니다.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살이 진짜 빠진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챙겨 먹여서 그런지 오히려 살이 조금 쪘거든요. 요즘은 전보다 퇴근도 빨리 하게 됐고요. 어머님, 그래도 3년만 고생하면 이제 좀 편한 부서로 발령 난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를 확 째려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한 직장이 어디 있니? 너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절대 이해 못한다. 봐봐, 얘 반쪽이 됐잖아. 넌 얘가 딱하지도 않니? 어머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진짜 살 빠진 것도 아닌데 너무 심려가 깊으신 거 아니세요? 몸무게는 오히려 늘었어요. 저희 매일 어플로 재서 기록하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이 수저를 탁 놓으시군.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애 상태도 제대로 모를까봐? 전이랑 낯빛부터가 달라졌다고! 하며 벼랑간 짜증을 내시길래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진정하라고 말리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분이 너무 나빠졌죠. 저는 뭐 고생 안 하나요? 아무리 어머님 자식이지만 그렇게 시댁에서 대놓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니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의 시작인가 싶어서 속상했고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식사가 끝났고 저도 끝까지 냉랭한 상태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내 제 눈치를 봐가며 엄마가 오늘따라 예민하셨다.
며느리인 여보가 이해 좀 해줘라, 부탁한다 하며 사과를 했고 일단락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국으로 출근해서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문 열었니? 네,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오늘은 몇 시에 출근했니? 7시 반쯤 나갔어요. 그건 저한테 왜 물으세요? 남편한테 전화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가 바빠서 통화하기도 힘들어 요즘은. 하시더니 또 아들 고생한다며 저한테 넋두리를 하시더군요. 정말 어머님 얘기만 들으면 저는 뭐 약국 날로 먹으며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돈 버는 사람 같고 남편은 고생 개고생하는 불쌍한 근로자인 줄 알겠어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에 저도 이번에는 발끈해서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약국에 진상도 많이 오고요. 매출 내느라 저도 머리 싸매며 고민하고 어쩔 때는 5시간 동안 의자 한 번 못 앉고 손님들 응대할 때도 많아요. 약국이 저한테는 전쟁터예요. 저번에 약국 오셔서 보셨잖아요. 저 바쁘게 일하는 거. 그래도 네가 사장으로 있는 거랑 우리 아들처럼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랑 또 다르지 그게.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편 더 잘 챙겨주라는 말씀인가요? 그거라면 저도 충분히 노력하며 잘 해주고 있어요. 나는 네가 돌직구 날려서 참 좋다.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월 매출도 높고 거의 2사람 월급 이상 벌지 않니? 네, 지금은 그렇죠. 언제 매출 떨어질진 모르지만. 굳이 우리 아들이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야. 나는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어. 너도 아침에 문 열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 힘들잖아. 그거 우리 아들 시키고 1시간 더 자고 약국 나와. 어떠니? 네? 청소하는 거 전혀 안 힘든데요? 그럼 남편을 퇴사시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차피 네 반도 못 버는데 뭐하러 죽을 똥 살똥 회사 다니게 냅두냐. 그냥 관두라고 해. 네가 벌어도 충분하잖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창창한 나이에 벌써 백수로 살라고요, 남편을? 엄밀히 말하면 백수는 아니지. 약국 문 열어 아침 청소하고 저녁에 너 데리러 가면서 문 닫아주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말에 제가 너무 벙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을 전업주부 시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크게 선입견이 없어서 남자가 주부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이도 없고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젊지 않나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전업주부? 야야, 고추 떨어진다. 남자가 뭔 집안일이야, 집안일은. 그거는 좌우간 여자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우리 애가 일 안 하면 집안일 도와줄 수는 있겠지. 네? 어머님, 말씀 듣자 하니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제가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을 푹 쉬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그런 것까진 아니라 하시곤 전화를 급히 끊으시더군요. 하루 종일 황당해서 그날 약국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날 집에 온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냥 본인 어머니가 본인이 걱정돼서 엄마로서 하는 말이라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한테 계속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남편한테 제대로 정리하라고 했죠. 앞으로 고부 갈등 더 심해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 거다. 그 스트레스가 남편한텐 안 올 것 같으냐 등등 화를 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 전화도 안 왔고 남편도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고 중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더군요. 다음 날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 사람인데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그 소리에 깨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시까지 하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제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씻고 출근 준비해야 할 남편인데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으니 제가 안 놀라겠어요? 여보, 일어나.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더니 알람 못 두고 자는 거야? 안 일어나도 돼. 뭐? 뭐야, 월차 냈어? 아니, 나 퇴사했어.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제가 피식 웃으며 뭐야, 월차 냈으면 미리 말을 하지 하고 일어나 씻으러 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진짜야, 퇴사했어. 너무 힘들어서 굳이 다녀야 되나 싶더라고. 그 말에 제가 정색을 했죠. 뭐? 그게 진짜야? 뭐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굳이 몸 축내가면서 일해야 하나 싶잖아.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어머님이 관두라고 하셨어, 당신한테? 남편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전부터 본인한테 누누이 말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관두라고. 부인이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일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남자 여자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며 너무 황당해서 아침에 그렇게 싸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엄청 싸웠죠. 남편은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빨래 한 번 안 하고 본인이 먹은 그릇도 설거지 하지 않은 채 싱크대를 어질러 놓고선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죠. 진짜 간만에 휴식이라며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했고 제가 출근한 때는 눈도 제대로 못 뜨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꼴을 2주 정도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약국문에 긴급 휴가라고 써붙여 놓곤 시댁으로 3시간 운전해서 대낮에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회사 왜 관두게 하셨어요? 어머, 너 약국 안 갔니? 네, 약국 문 닫았어요. 저도 힘들어서 쉬려고요. 뭐? 너까지 돈 안 벌면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 애도 일 관뒀는데.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관두게 하셨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하라고 덧붙여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까지 게임하다 점심쯤에 일어나고 완전 폐인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아들 인생이에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냐. 좀 쉴 수도 있겠지. 너는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놈의 우리 애. 어머님, 이렇게 감싸고 도실 거면 뭐하러 장가 보내셨어요? 계속 끼고 사시지? 뭐? 아니 그럼 어느 엄마가 아들 평생 노총각으로 살게 둔단 말이야. 아니 너는 네 남편이 좀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거니? 사랑하는 네 남편이잖아. 어머님, 그래요, 맞아요. 일이 힘들면 관둘 순 있죠. 저도 제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걱정되니까 퇴사하라고 하겠죠. 제 말은 그 상의를 배우자인 저랑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한 아들이잖아요. 왜 관두라 마라 조종하세요? 저랑 상의해서 일 관두는 거면 부부 사이인데 집안일 분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 계획인지 정도는 저랑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요. 제가 말하자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군 그저 애가 힘들어 하니까 만 반복하시더군요. 그렇게 더 결론 없는 말싸움만 하다가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개판 사판으로 해놓은 집안 꼴과 잠옷 차림으로 씻지도 않은 채 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편해? 이제 삶이 좀 나아졌어? 제가 이악 물고 말하자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고 말하더군요. 나 약국은 다음 달부터 문 열어줄게. 조금만 더 쉴게. 괜찮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 집안 꼴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같이 해야지. 나도 많이 도울게. 도와? 뭘 도와?
자기 말은 그럼 내가 약국에서 12시간 일하고 돌아와서도 자기 저녁을 차리고 집안일까지 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하루 종일 쉬다가 내가 오면 집안일 조금 거들고? 아니, 그리고 자기 약국 매출도 내가 좀 관리해주고 뭐 그런 거지. 내가 공과금도 낼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남편 말에 정내미가 확 떨어지더군요. 자기 엄마 말 듣고 저랑 상의도 없이 홀라당 회사 관둬버린 남편이랑 제가 무슨 이유로 100년 해로를 꿈꾸며 살겠어요? 게다가 이런 책임감으로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할런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고 남편이 벙쪄 있다가 뒤늦게 빌더군요. 미안하다고. 됐다고 하고 니네 집 가라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한테 가서 편하게 엄마 밥 먹고 게임하고 그러고 살으라고. 울고불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비는 거 강제로 짐 싸서 밖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갔는지 시어머니께 문자랑 전화가 빗발치듯 오더군요. 처음엔 화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뭐라 하시더니 제가 계속 씹자 미안하다고 아들 다시 직장 구하게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 또 힘들어하면 관두고 집에 있게 하실 거면서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시냐고 그냥 평생 끼고 사시면서 아들 우쭈쭈 해주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을 싸웠고 어느새 이혼을 위한 싸움은 친정에서도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야말로 극대노하셨고 시댁에 불같이 화내셨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맘 같아선 위자료도 받게 이혼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제 심적인 고통과 수고와 맞바꾸고 싶진 않아 그냥 적당히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냥 가져온 신혼집 자금만 그래도 반씩 나눠 가져왔고 그 일이 반년은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내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엄마랑 연락도 안 하고 살 의향도 있다며 저에게 돌아오고 싶다 난리더군요. 재결합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할 테니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약국에도 그 집골로 찾아오는 거 제가 몇 번 소독약 뿌려가며 내쫓았더니 그 다음부턴 안 오고요. 시어머님은 이혼 과정에서 딱 한 번 배웠는데 저한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정말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생각이야? 회사도 관뒀잖아.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혼 얘기는 좀 걷어주거라. 하시길래 그러게 저 없으면 어쩌려고 아들을 퇴사하라고 부추기셨어요? 그리고 이혼남 만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하며 톡 쏘듯 내뱉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고 그동안 이혼 준비하며 살짝 소홀했던 약국을 다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고요. 처음엔 이혼한다고 놀라셨던 친정에서도 제 편 들어주시며 잘했다고 하시며 외로운 마음이 들면 본가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혼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만 시간 더 끌지 않고 이혼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 모자 사이였으니까요. 제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